오늘은 해시맵에서 해시 충돌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이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어가지고요.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일단 해시맵의 개념과 해시 충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해시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시맵 또는 해시 테이블은 키 밸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에 학생의 아이디와 그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한다 치면 학생의 아이디가 키가 되고 그 학생에 대한 정보가 밸류가 되겠죠. 혹은 주민등록번호를 키로 하고 그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밸류 형태로 저장한다고 또 예를 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 밸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를 해시맵 또는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해시맵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하나의 키는 하나의 밸류에 매핑되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의 키가 두 개 이상의 밸류를 가질 수 없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주민등록번호는 당연히 한 사람에게 매핑이 돼야 되지 하나의 주민등록번호가 동시에 두 사람에게 매핑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해시맵은 하나의 해시맵 내에서 키는 유니크니스를 보장해야 됩니다. 즉 하나의 해시맵 내에서는 서로 다른 키들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같은 키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가지는 것이 해시맵이고요. 그러면 이제 내부 구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해시맵은 배열을 사용하여서 구현을 하였는데요. 배열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은 배열은 배열의 크기와 상관없이 데이터의 상수 시간으로 접근 가능하다. 이게 엄청나게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아무리 데이터가 많더라도 아무리 그 배열 안에 수십, 수만, 수천, 수억만 개의 데이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특정 위치에 있는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것은 항상 상수 시간으로 매우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 엄청난 이점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시맵도 내부적으로 이 배열의 특징을 활용하여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배열의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몇 번째에 저장한다는 이 인덱스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덱스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해시맵은 키 밸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키의 해시를 먼저 구합니다. 이 해시라는 것이 어떻게 구해지냐면은 해시 펑션을 통해서 해시를 구하게 되고요. 즉 해시 펑션의 인풋을 키로 두게 되고 그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 해시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해진 해시를 배열 사이즈로 모듈러 연산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을 배열의 인덱스로 사용해서 적절한 위치에 밸류 값을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요 밑에 식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차근차근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키에 대해서 해시 펑션의 인풋으로 넣게 되면은 그 아웃풋으로 나오는 값을 우리는 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해시에 대해서 해시맵은 배열로 구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배열의 사이즈를 m이라고 친다면 그 m으로 모듈러 연산을 하면 나오는 이 값, 이 전체 값을 우리는 인덱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배열의 인덱스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배열의 인덱스로 몇 번째 위치에 넣을 것인지 그 위치로 간 뒤에 해당하는 밸류 값을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사실 해시 펑션의 아웃풋은 데이터의 타입이 정수일 수도 있고 문자열일 수도 있지만 해시맵 안에서 사용되는 해시 펑션의 아웃풋의 데이터 타입은
정수여야 합니다. 즉, 요 해시의 데이터 타입이 해시맵 안에서 사용되는 해시 펑션은 정수로 리턴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아래쪽에 모듈러 연산을 할 때에 당연히 모듈러 연산을 통해서 인덱스를 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배열에서 인덱스를 하기 위해선, 즉 몇 번째 위치로 찾아가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인덱스는 정수여야 하니까요. 그래서 해시맵 안에서 사용되는 해시 펑션이 반환하는 데이터의 타입은 정수여야 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해시 펑션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을 거지만요. 어쨌든 해시 펑션에 사용하는 주 목적은 인풋의 사이즈가 아무리 크던 간에 아웃풋으로 나오는 그 아웃풋의 사이즈는 고정된 크기 안에서, 고정된 범위 안에서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시 펑션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해시 펑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아웃풋을 가지고 인풋을 유추할 수가 없어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 다음번에 따로 해시 펑션에 대해서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시 충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맵 안에서의 해시 충돌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시 충돌이 어떤 개념을 가지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해시 충돌의 개념은 서로 다른 키가 같은 해시를 가질 때에 발생합니다. 밑에서 보시면 키1과 키2는 달라요. 그런데 이 키1과 키2를 같은 해시 펑션 안에 넣었더니 나오는 이 해시 값, 최종적인 이 해시 값은 같더라 이겁니다. 이때에 이것을 해시 충돌, 해시 콜리전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해시맵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해시 충돌이 있어요. 해시맵 안에서의 그 특수성 때문에 또 다른 의미의 해시 충돌이 존재를 하는데요. 어떤 경우냐면은, 자, 키1과 키2는 서로 다른 값입니다. 지금 밑에 보고 계시죠? 키1과 키2는 서로 다른 값인데 해시 펑션에, 동일한 해시 펑션에 이 키1과 키2를 넣었더니 나왔던 값이, 이 두 개의 해시 값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는 해시 펑션만으로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시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해시맵은 배열로 구현되어 있다고 했죠. 그 배열의 사이즈를 m이라고 했을 때에 인덱스를 하기 위해서 이 해시 값을 다시 이 배열의 사이즈 내로 매핑을 시켜야 돼서 모듈러 연산을 하게 됐을 때에 최종적으로 모듈러 연산까지 했을 때에 나왔던 이 값이 같아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도 해시맵 안에서는 해시 충돌이라고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해시맵 안에서의 해시 충돌은 일반적인 해시 충돌의 의미뿐만 아니라 해시의 사이즈, 즉 내부 배열의 사이즈만큼으로 모듈러 연산을 해서 그 사이즈 내로 매핑시켰을 때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우를 같은 의미로 혹은 혼재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어떤 관련 문서를 보시던지 아니면 동료 개발자와 대화를 하실 때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해시 충돌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퍼펙트 해시 펑션이 구현하기 어렵다는 그런 특징 때문에 그래요. 퍼펙트 해시 펑션의 개념은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릴 때를 잘 기억해 보시면은 이해하기 쉬울 텐데, 키1과 키2가 다를 때는 그 해시 펑션에 동일하게 키1과 키2를 넣었을 때 이 값도 항상 다르다. 항상 다르게 나온다. 이렇게 보장해 줄 수 있는 해시 펑션을 perfect 해시 펑션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perfect 해시 펑션이 사실 프로그래밍 레벨에서는 구현하기가 너무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 해시 펑션의 특성상 인풋의 사이즈는 무궁무진합니다. 거의 무한대라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문자열을 해시 펑션의 인풋으로 넣는다 치면 이 문자열의 사이즈는 매우 클 것입니다. 거의 무한대예요. 어떤 문자열이든 가능하니까. 자, 그러면 그 인풋의 사이즈를 시각적으로 그냥 뭐 보기 좋게, 이해하기 편하게 이 정도로 표현을 했다 쳐봅시다. 그런데 이거를 해시 펑션 안에 넣었을 때에 이 해시 펑션은 결국은 아웃풋을, 특히 해시맵 안에서는 이 아웃풋의 데이터 타입을 정수형으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가령 잡아라 치면
정수는 인테저로 표현이 되고 인테저는 4바이트로 표현되죠. 그 말은 거의 무한대의 인풋을 해시 펑션에 넣었더니 그 아웃풋의 사이즈는 요만큼이더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즉 인풋의 사이즈는 거의 무한대인데 아웃풋의 사이즈는 고작 자바로 치면 4바이트에 매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범위가 인풋의 범위에 비해서 아웃풋의 범위가 매우 좁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7인용 차에 20명, 30명을 우겨 넣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충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퍼펙트 해시 펑션의 구현이 실제로는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만약에 퍼펙트 해시 펑션이 구현이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키의 사이즈에 비해 해시맵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모듈러 연산 기억나시죠? 그럼 모듈러 연산을 하다 보면은 해시 값 자체까지도 달랐다 할지라도 모듈러 연산 때문에 같아지는, 그래서 충돌이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 두 번째 이 내용은 좀 더 뒷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내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키로 하고 그 사람의 정보를 밸류를 해시맵에 저장을 한다면, 제가 이제 그렇게 개발자니까 서비스를 구현을 했다 쳐볼게요. 자, 그럼 이때 해시맵의 사이즈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러면 이 키가 범위가 어느 정도 될까, 키는 서로 다른 값을 몇 개를 가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되게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해서 뭐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명이고 1인당 휴대폰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키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아마도 한 5천만 개 정도 되겠지? 라고 키의 사이즈를, 키의 범위를 5천만 개를 예상을 한 겁니다. 키의 범위가 이 정도 있다 치면 5천만을 키의 범위로 예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해시맵의 사이즈를 5천만 개를 잡았습니다. 그럼 해시맵 안에 배열로 구현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5천만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배열로 확보를 해놓은 상태겠죠? 그런데 실제로 서비스를 돌려봤더니 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약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 그러면은 실제로 이 해시맵에서 5천만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을 만큼 사이즈를 잡아놨는데 10,000명 정도밖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나머지 4,999만은 지금 버리고 있는 셈인 거잖아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내 서비스를 10,000명을 이용한다 치더라도 실제로 서비스 로직상에서 해시맵을 썼을 때에 그 10,000명 중에 실제로 액티브하게 사용하는 사용자 수는 더 적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해시맵에서 낭비되고 있는 메모리 공간은 4,999만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메모리 낭비거든요. 사실 그래서 해시맵 사이즈를 잡을 때에 전체 예상되는 키 사이즈만큼 잡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얘를 핸드폰 번호로 들어서 그렇지, 만약에 키 사이즈가 범위가 무한대라면 사실은 해시맵을 잡을 수도 없겠죠. 그렇게 무한대로 잡을 수가 없는 거니까요, 메모리상에서. 그래서 보통은 개발자들이 개발을 할 때 해시맵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이 해시맵에서 이 정도 데이터 정도만 저장될 것 같아 예상하는 그 숫자만큼만 잡아서 놓고, 그것조차도 예상되지 않으면 대충 잡게 잡고 시작하지, 이 전체 키 사이즈가 얼마지 예상해서 그 키 사이즈만큼 기본적으로 해시맵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제 서비스에서 실제적으로 서비스 로직을 구현을 했을 때에 이 해시맵에는 약 1000개 정도가 뭐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1000개 정도가 데이터가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은 1000개에서 좀 넉넉하게 2배 해서 뭐 2000개 정도의 해시맵을 잡아보자. 이렇게 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얘는 이제 사이즈가 2000개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실제로 키 사이즈의 범위는 5천만인데 내가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갈 것 같은 거는 약 1000개 정도를 예상을 했고, 좀 넉넉하게 그 1000개에 2배를 시켜서 2000개로 해시맵을 사이즈를 잡았으니까 이 매핑 사이즈가 원래 키 사이즈 5천만에 비해서 2000개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자, 실제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 데이터는 뭐 맥시멈으로 지금 2000개로 잡았는데, 그런데 어쨌든 키의 범위는 5천만이니까 내 서비스를 누가 사용할지는 나는 모르고, 이게 핵심인 거죠. 내 서비스는 누가 사용할지 나는 모르고, 이 5천만의 가능성을 가지는 핸드폰 번호를 해시 펑션을 통해서 해시를 구한 다음에 다시 이 2000이라는 값으로 모듈러 연산을 시키면은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충돌 가능성이
이런 모듈러 연산 때문에 항상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 앞에서 키의 사이즈에 비해 해시맵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해시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이 의미인 겁니다. 정리를 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절대로 해시맵은 키 사이즈만큼으로 잡지 않는다. 그렇게 구현을 하면 메모리를 너무나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심지어 키 사이즈가 보통은 거의 무한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시맵 사이즈로 키 사이즈만큼을 잡아서 쓸 수도 없다. 그래서 실제로 해시맵 사이즈를 잡을 때는 어느 정도 이만큼의 데이터는 들어갈 것 같아 예상되면 그 값을 넣고 그게 아니면 대충 작은 값에서 시작해서 해시맵이 점점 다 차면 좀 더 사이즈를 늘려서 저장하고 또 좀 더 차면 좀 더 사이즈를 늘려서 저장하는 식으로 데이터 구조가 구현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해시 충돌은 해시맵이라는 이 크기 안에 어떻게 보면 우겨 넣어서 매핑시키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해시 충돌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뒤에 예제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라서요. 다음 영상까지도 쭉 보시면은 이제 해시맵의 해시 충돌이 어떤 의미고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 마스터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오전 6시 40분부터 촬영을 해서 아침에 약간 목이 잠겨가지고 삑사리도 많이 났는데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아까 perfect hash function 발음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F 발음 괜찮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여러분들 다 힘내시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